저 무슨 일 하시니? 신제품이 나오면서 광고 영상 찍으러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아재는 한때 대기업에서 300만원, 알바상이 돼서 100만원, 카페를 하면서 80만원 벌었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었죠. 제 생각에 내년쯤엔 1000억 회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와, 그러면 내년에 저 또 연락드려도 되나요? 그때 제가 바빠서 전화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같이 사는데.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네, 지금 출근하시는 중이에요? 예, 이제 출근해야죠. 출근 빨리 가서 일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아파트가 아니네요? 예, 저희가 탈서울을 하면서 좀 넓은 곳으로 저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안양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집 건물에 충전기가 있네요? 네, 저희 테슬라를 타다 보니까 제가 자비로 이걸 설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되게 편해요. 역시 전기차가 최고입니다. 이거는 건물에는 없고 개인적으로 설치하신 거? 네, 제가 건물 다 동의 받아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돈으로 설치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일단 늦어서 빨리 가야 돼요. 네. 네, 뭘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안양 사는 40대 중반 남자고요. 지금 스마트 도어락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일 하신 지는 오래됐나요? 스마트 도어락 쪽은 저희가 그 유명한 그 지사에서 마케팅 팀장을 하면서 한 4년 정도 일하고 창업을 한 지는 2년 반 정도 됐어요. 그럼 거기 사장이신 거예요? 사장님, 대표님은 따로 계시고 저는 총괄 이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20명 정도. 그럼 연매출이 얼마나 되는 회사인가요? 저희가 올해 한 50억 정도를 목표로 가져가고 있고 20명에서 그 큰 돈을 매출을 일으키려면 직원들이 좀 힘들겠네요. 당연히 힘들죠. 월급 받았으면 힘들어야죠. 저도 힘들고 스타트업이 모두 다 힘들죠. 약간 꼰대 마인드 아니에요? 젊은 마인드의 늙은 꼰대. 대학 졸업하고 IBM이라는 회사에서 좀 4년 정도 다니다가 창업을 했었어요.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2009년도에 최초의 한식 디저트 카페 WE 카페에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안 나오려나 이제? 좀 나름 성공을 해가지고 홍대 삼청동에 2호점 3호점도 직영으로 내고.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자. 면접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생각했대요. 공대를 졸업한 모리는 대기업 연구소로 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공식이었지만 공대 직장인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해보기로 합니다. KT 공채 합격 후 워크숍에서 모두 같은 유니폼을 입히는 것을 복사 취소를 하고 대한항공에서는 줄 세워 앉혀놓는 걸 참을 수 없다며 나오면서도 후회하지 않았대요. 생각할수록 미친놈인 것 같아요. 나다움을 잃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 모리는 이상한 젊은 꼰대였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을 인정해주고 한 사람에게 1시간의 면접을 보는 회사를 골라 자신이 선택한 방향을 놓치지 않았대요. 그렇게 IBM에서 4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창업해서 좀 어릴 때라 좀 소신이 좀 강했어요. 꼰대지.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년 동안 80만 원씩 받았어요, 매달. 제일 낮게 받는 직원보다 월급이 낮아야 된다. 미친놈이다. 꼰대지. 7년 동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31살의 젊은 모리는 카페를 차렸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다음 사진이에요. 명문대 졸업 후 대기업에서 300만 원을 받던 30살은 월 100만 원을 받는 카페 알바생이 되었다가 3호점까지 확장한 카페 사장이 되어서는 월급 8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했던 얘기했거든요. 사장은 뭐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막 직원들은 막 아무것도 돈 못 받고 이게 과연 합당한 거냐. 그게 싫었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죠. 어린 시절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에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또 재미가 있고 유치가 되고 하면서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건데 잘 됐어요. 일본인들도 엄청 오고 연예인들도 뭐 다 오시고. 그 외국계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IT 회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뭔가를 해보자,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사업적인 걸 방송 3사 매체에 출연할 정도로 모리는 디저트 카페에 붐을 몰고 왔고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취재를 오다 보니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도 심심찮게 언급될 만큼 유명세를 타며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뜨는 사업가로 명성을 더해가던 말아먹었어요. 뭐 메르스, 그때 메르스 사태랑 이런 것들 해가지고 좀 말아먹고 가게 정리하고 직원들 뭐 퇴직금 주고 다 하고 하니까 시중에 200만 원이 딱 남더라고요. 그때가 몇 살이에요? 그때가 35살인가? 갈 데도 없고 뭐 옥탑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증금 500인데 500이 없어가지고 대출 받아서 모리는 그 200을 들고 거진히 찐 여행자로 3달을 유랑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졌대요. 그리곤 궁궐 같은 집을 얻었습니다. 겨우내 얻게 된 허름한 옥탑방이었지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1살에 독립한 모리의 첫 집이었죠. 전생의 원숭이였는지는 몰라도 하늘 뷰가 중요하다며 꼭대기 집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새 식구들도 생기고 나름의 집을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를 만났으니 좋은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학벌이 좋으시잖아요. 근데 대기업에 안 가셨네요. 대기업은 제가 너무 싫어해서 그래서 강소기업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독특한 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 후 모리의 퇴사 파티에는 최다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무려 이때도 최단추티를 입고 갔습니다. 나와서 창업을 또 했네요. 왜 자꾸 할까? 이 사업이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한다는 거는 돈이 잘 벌리나요? 아니요, 돈이 없어요. 항상 뭔가 열심히 하는데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돈을 벌만 하면 투자하고 그래서 뭐 지분 이런 거는 이제 많이 갖추고 있는데 캐시가 없죠. 돈이 없어요. 하프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회사 평가가 얼마라고 나오는 거예요? 후반 건설 있잖아요. 그 아파트 짓는 거기서 투자를 좀 받고 슈프리마라는 회사에 투자를 받고 1000억 회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내년쯤엔 1000억 회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와, 그러면 내년에 저 또 연락드려도 되나요? 그때 제가 바빠서 전화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같이 사는데. 이번에 출시하는 제품이 라인업이 어느 정도 갖춰지거든요. 본격적으로 성장해야죠. 할 수 있다. 해야죠. 새로 분양받은 신건물이래요. 뷰 좋다. 혼자를 여기가 회사인 거예요? 예, 저희 가산 회사를 하고 있어요. 아, 이 건물 통째로 다 쓰나요? 그 출근 시간 좀 늦으신 거 아니에요? 저희 회사는 그 출퇴근 시간 뭐 이런 거 다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재택근무를 해도 되는 거네요? 네, 재택근무 많이 해요. 직원들도. 그럼 안 나와도 되나요?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네, 여기가 저희 사무실입니다. 본사. 오늘 여기서 뭐 하시는데요? 자, 우리 이제 신제품 나왔잖아. 오늘 영상 기획회를 좀 합시다. 와디즈에서 연락이 왔어요 또. 지난번 제품이 성공적으로 잘 런칭했다고 얘도 또 와디즈 올려달라고. 일단 나 좀 긴장이 되네. 평소대로 하세요. 평소대로. 마케팅 조 과장님. 네. 와디즈는 뭘 제일 먼저 내서? 직시 잠기죠. 문제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원래는 다 안 잠겨요? 보통 3초 있다가 띠딕 하고 잠기니까. 그래서 혼자 살거나 집에 혼자 있을 때 막 일단 들어간 다음에 닫고 버튼을 눌러요. 너무 미세하잖아. 깃털처럼 열리다. 냈다 잠긴다. 이건 이제 심플하고 쿨하게 좀 치자.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래서 새끼 손톱 정도로 이렇게. 지문 인증하면 아주 가볍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문이 있고. 딱 찍고. 저는 지문을 대기 전에 열리더라고요. 그거. 해외에서도 지금 사겠다고 지금 좀 약간 줄을 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제품 사고 싶어요? 건승하십시오. 저 무슨 일 하시나요? 제 신제품이 나와서 광고 영상 찍으러 왔습니다. 무슨 제품 찍으시는데요? 신제품 도어락 찍고 있어요. 저희가 만든. 이쁘지 않아요? 모델 말고 제품이 이쁘지 않아요?
저보다 예쁜가요? 근데 저게 뭐랑 다른데요? 뭐 딱 봐도 다르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도어락은 기본적으로 닫히면 상처있다 장기거든요. 얘는 닫자마자 바로 잠겨. 저희는 국내 최초로 전자동, 손잡이 동작 없이 그냥 가볍게 뭐 지문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거. 진짜 중요한 건 사실 되게 재밌게 일하시는 것 같네요. 뭐 재밌게 해야죠. 지금 상사가 저기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싫은 티를 내면 이제 좀 그렇습니다. 경훈사님이랑 일하는 거 어떠세요? 아이, 하나도 안 바빠 보이시는데 바쁘신가요? 바빠요. 열심히 보고 있다가 광고주는 원래 너무 개입을 하면 영상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이것을 왜 보여주냐 항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봐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드릴 거예요. 근데 원래 아침마다 이렇게 좀 멋있는 표정으로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아, 멋있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멋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신기해. 송도에도 사무실이 있으신 거예요? 이 공짜. 저희가 공짜라고요? 네, 감사하게 이제 투자 라운드를 한번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 신한그룹에서 운영하는 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거 다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뭐 뻔뻔해요. 아 근데 투자 라운드가 뭐예요? 스타트업은 생각보다 이 투자의 정석이라는 게 있어요. 시드 투자를 받고 프리 투자 받고 이제 시리즈 A 받고 이렇게 가는 건데 저희는 이제 시드랑 프리 A를 이제 다 투자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A를 여보세요? 왔어요? 바쁘신가 봐요. 회의로 가야 돼. 회의? 이게 우리 투자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시스템이. 잘 안 열리나 봐요. 아니야 되게 잘 열리는데 오늘따라 왜 이러지? 그거 꼭 열렸다. 여기 다 나와야 돼. 우리 한 10명 이상 필요해서 그 토요일 일하고 스타트업이 휴일 어딨어? 노동부 전화 받아. 월요일에 신청을 합시다. 이제 회의 끝나신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첫 제품들이 와디즈 고객들한테 배달이 가요.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물건은 하자 없는지 저희가 직접 한번 배송할 때 끝까지 봐야죠. 오 이거 장난 아니던데. 저 이사님 용돈이 피우시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이사님이 평소에 좀 일을 많이 시키지 않으세요? 많이는 시키지 않아요. 뭐 일을 할 만하세요? 출퇴근 어떻게 하세요?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고 원하는 시간에 퇴근해요. 아 그래도 안 잘리나요? 일만 잘하면 출퇴근은 상관없습니다. 오 나이스하네요. 여기 자리 없나요? 저 자리요? 이사님 퇴근하시는 거예요? 아 퇴근이라뇨. 스타트업 퇴근 없어요. 제품 발송하는 거 확인하러 가야 돼요. 저쪽으로 오면 뭐 포장하는 거는 여기 S랑 E랑 다른 제품들 있으니까 뭐
원래 이런 일도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진 않은데 첫 양산품이라서 잘 확인하려고. 어쨌든 이 제품들이 이제 저희 고객들한테 가서 설치되는 이 뿌듯함을. 되게 보내고 나니까 좀 허무하네. 뭔가. 근데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품질 관리해야 되고 제품 설치 잘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제 또 본격적인 마케팅 해야 되고. 약간 자식 장가 보내는 느낌이에요? 잘 살아라. 안녕. 잘 살아라. 그러니까 오실 필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는 게 아니면 오히려 저랑 이사님 이제 퇴근인가요 드디어? 퇴근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거 없다. 우리 모르는 사람이죠? 조심히 가세요. 여보세요? 이봐요. 이사님 네. 오늘 되게 바빠 보이시네요. 제가 행사를 오게 돼가지고요.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허점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e have experts in R&D in every places, and this is our lock. I think we can explain it in 3 or 4 different features. 저희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부스를 지원해줘가지고 사실 저희가 돈 내고 들어오면 꽤 비싸거든요. 좋은 기회라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누구죠? 오더 투어. 근데 이사님 이런 건 원래 보통 그 아래 것들 시키지 않나요? 아래 것이 지금 커피 사러 왔어요. 그 S 샘플은 나가져도 될 것 같아요. 가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들어가서. 근데 원래 스타트업이 일이라는 게 이렇게 고군분투해야 되나 봐요. 그렇죠. 다들 저희 저뿐만 아니라 다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근데 사업하려면 네. 뭘 잘해야 돼요? 멋있어 보여요. 사업하려면 일단 열심히만 하면은 무조건 망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오히려 열심히 하지 않는 애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럼 더 빨리 망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처음에 사업할 때는 이제 의욕이 앞서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이판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비전이죠. 이 회사를 키웠을 때 어떤 비전이 있는지, 또 직원들한테는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파트너들한테는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거를 말할 수 있으면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도어락 사업엔 비전이 있었나 봐요. 그럼요. 우리나라 사람이 도어락 70% 쓰고 있잖아요. 글로벌리 해외에서는 10%도 안 쓰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도어락 사업이 매년 30%씩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라운아크는 해외 시장으로 갈 건가 봐요? 해외가 중요하죠. 그럼 영어는 잘하시나 봐요. 저 토익 3번 받아 2번 맞춤 받았습니다. 인재시네. 아니 그렇진 않고. 수주님,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기 힘들지 않아요? 평일에 쉬면 돼서 괜찮아요. 아, 평일엔 좀 여유 있어요? 네, 주말에 일하면 대체 휴일 써도 돼요. 근데 이런 발표는 왜 필요한 거예요? 영업이라는 게 가치를 판매해야 되는데 이건 싼 제품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치는 만든 사람 있잖아요. 기획자. 그 기획자의 마인드가 마케터한테 간대요. 마케터한테서 영업으로 소매점으로 다 딜리버리 돼야지 실제로 소비자가 그 가치를 사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렇게 숨은 쉬고 계신 거죠? 오늘 큰 행사인가 봐요. 저희 오늘 제품 출시하면서 전국 소매점 모집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출시를 하는 자리라 보시면 돼요. 너무 많이 와서 당황했어요. 파이팅입니다. 이날을 기다리며 달려왔는데 손이 떨립니다. 라운아크 팀이 기다려왔던 날. 드디어 필드에서 정식으로 뛰게 되는 날이래요. 전국의 소매점 사장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활기차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리는 이날 많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선택이 곧 성공을 의미하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남들이 닦아놓은 길을 가는 것이 확률적으로는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일 수도 있죠. 대기업을 등지고 모든 사람이 반대했던 호떡 디저트로 자신의 선택을 믿었던 31살의 청년 모리는 행복했대요. 일찍이 세상 밖에서 도전하고 선택하고 망하고 다시 선택하는 과정에서 후회 없는 행복을 맛봤대요. 하늘을 보며 살겠다는 모리의 결심은 집보다 테라스가 더 큰 집을 선택하게 했었고 우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밤하늘과 노을뷰를 얻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꿈꾼 일상을 실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젊었을 적 사업을 함께한 직원들이 10년을 지나도 놀러올 수 있는 집처럼 말이죠. 좀 멋지지 않나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미래에서 이 길이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누구를 탓할 수도 없으며 자신만을 돌아보게 되고 크지 않은 것에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까요? 모리는 그래서 사업을 하며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선택은 행복으로 가는 나침판이 되어줄 거예요. 어쨌든 모리는 계속해서 선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나요? (10만)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Software, it's smart door lock industry. People did what we're trying to do, and maybe at the next session, I can provide you with more information. 제가 뷰 성애자라서 집도 진짜 뷰 좋은데 찾고 여기도 제가 오자마자 여기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계약했어요. 주로 회사의 큰 일들은 결정을 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러면 월급도 많이 받으시겠네요? 사실 도어락은 MP3처럼 이제 국내에서 이제 모든 게 창업을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97년도에 이미 다 그 1세대 분들이 다 해외에 매각을 하고 다 이제 돈 벌고 떠나셨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중요한 시점인데 국내에는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거죠.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창업한 거거든요. 라운아크의 아크가 이제 방주라는 뜻이에요. 방주를 띄워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한국 회사가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기술력과 이런 경험을 토대로 전 세계에 그런 혁신을 만드는 회사가 되고 싶어요. 전용기를 타고 다니면서. 근데 이 사업이 꼭 아름답지만은 않잖아요. 근데도 사업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도전이죠, 도전. 말 그대로.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쵸, 도전이죠. 그냥 가만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 스트레스도 없지만 희열도 없죠. 근데 이제 뭔가를 도전을 한다는 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했을 때 더 희열이 있는 거고 약간 도박 같죠? 약간 중독성이.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희망적 얘기하면 사실 사업이라는 건 버티기 싸움이라고 봐요. 버티면 언젠가는 해가 뜨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버틸 동안에 그 내공이나 그런 맷집이 있냐 이제 그 문제인 거죠. 그래도 좀 희망적이게 좀 얘기 좀. 사실 아이템보다는 의지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젊은 시절에 최대한 젊을 때 실패해도 한 번 더 성공할 수 있게 최대한 젊을 때 시도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시고요. 빨리 가세요. 네, 건승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고생하세요. 안녕히 계세요.